태권도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혹은 가족 중에 태권도 학원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요즘에는 대표적인 보육시설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태권도장, 태권도 학원이요. 뭐 기본적인 교육, 통원, 또 학교 이후에 돌봄 공백까지도 여기서 메워주면서 학부모들한테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태권도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체어리즘 시간에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와 함께 태권도장 혹은 태권도 학원의 현주소 들여다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 기자님도 태권도 좀 하셨어요? 한 8안디까지 한 것 같습니다. 하다 말았네. 네. 근데 진짜 저희 때도 그렇고 어릴 적에는 다들 이제 태권도 학원 한두 번씩은 다녔는데 네. 유독 태권도는 어릴 때 많이 배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맞을까요? 어깨에 따르면 전체 태권도 수련생 중에 성인 비율이 1% 남짓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1%밖에 안 돼요? 대부분 10살 전후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네. 이제 사범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도장까지 데려가고 보호자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까지 관리해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하냐면 뭐 각종 체육활동, 영어, 뭐 예의범절 교육, 줄넘기, 피구까지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보육의 기능에다가 뭐 영어 교육까지도요?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학교 끝난 다음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태권도 학원 간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보육의 공간이 된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성인들도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싶고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뭐 검도, 유도, 복싱 이런 데는 이제 성인들이 갈 수 있죠. 네. 태권도 학원 가면 이제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성인들이 가서 배우기가 조금 꺼려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이게 어린이들이 배운다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좀 생활 스포츠로서 성인이 배울 공간은 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유능한 유소년 선수를 좀 발굴 육성하는 것도 좀 여의치 않은 실정인데요. 네. 성인이 되어서까지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엘리트 체육에 매진을 하거나 그러다 뭐 이제 태권도장에서 가르치는 사범들이 대다수인 실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보육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선수 그렇죠. 엘리트 체육으로 가거나 완전히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린이 손님이라도 많이 있으면 어차피 이제 태권도 학원 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영업이 잘 되면 좋은데 실상은 또 어렵다면서요. 전국에 1,200개 태권도장이 있는데요. 12,000개나 네,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도장이 244곳이고 10년 사이에 폐업 규모가 8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태권도장들도 줄줄이 네. 문을 닫고 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자연스럽게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대다수 수련생들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10세 전후 그리고 보통 중학교 진학을 앞두면 그만두는 상황인데요. 국기원에 따르면 태권도 수련을 중단한 인원 중 40%가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잃거나 뭐 공부 지장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태권도의 보육 기능, 태권도장의 보육 기능이 끝나자마자 떠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보육 기능이 끝나자마자 이제부터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만둔다. 그렇죠. 그러네요. 안귀영님, 태권도 다니면 예절도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 꼭 보내려고 해요. 이렇게 그죠? 그 태권도장에서는 예절. 그래서 도장 딱 들어가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 딱 하고 그렇죠. 사모님한테 90도 인사하고. 그렇죠. 1248님, 우리 외손녀도 대전에서 태권도 학원 가는데 6학년 시범단이라네요. 김민서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성인들이 더 많이 배운다면서요, 태권도를? 그러니까 경기나 뭐 이렇게 보육만 생각해서 다니면 이 어렸을 때가 지나면 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덜 받아서 생애 주기별로 네. 오히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한국에 외국인 태권도 지도자들이 한 200명 정도가 110개국에서 200명 정도가 방문을 한 걸 현장을 갔습니다. 연수 받으러 왔군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의 나라에서 네. 한번 직접 배우고 싶다 이런 의미가 남다르다고 해서 엄청 열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네. 뭐 근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직업이 다 있어요. 뭐 의사, 장관, 교수. 이 각 나라에서 각자 사회 영향력을 끼치면서 태권도를 계속 병행해서 수련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만 79세이고 콜롬비아에서 온 분이었는데 이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네. 아 이분들에게는 태권도가 삶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넘어선 좀 무언가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의 80세 되어서까지도. 네.
그냥 생활 속에서 꾸준히 자기를 단련하는 운동인 그렇죠. 거네요. 네. 특히 외국인 눈에 보이는 이 태권도만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이 미국에서 온 소녀가 있었는데 네. 7살 때부터 11년 넘게 계속하고 있고 네. 평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연히 도장에 왔다 알게 됐는데 완전히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았냐 여쭤보니까 태권도를 하기 전에는 자기가 좀 쉽게 화내고 이런 성격이었고 좀 잘 다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강해졌다. 특히 좀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도전하는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보니까 이 도장에서는 10가지 도훈을 뭐 정해놓고 계속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 단련도 되지만 정신 수련도 같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사실 태권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의 범절도 같이 배우는 거고. 근데 정작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이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우러 오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작 태권도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 찾아온 외국인 사범들이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오히려 외국인 사범들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권도 그래요? 정신이 무도로서의 태권도, 그러니까 무도가 있고 경기로서의 태권도가 있다면 아하. 이 도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수련뿐 아니라 정신적인 수련도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 뭐 명상이라든지 예절, 뭐 예. 스승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너무 모든 게 경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완전히 그냥 경기, 시합, 국가대표 네,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올림픽 규칙대로만 품새를 하고 겨루기를 하고 운동이나 심신 수련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합기도, 격투기, 요가로 다 빠져나갔다. 그러다 보니 뭐 태권도가 너무 보여지는 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공중고개처럼 보인다거나 발차기로 뭐 팡팡 때리는 그러니까 그런 점수 따기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여지는 게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태권도 시범단도 멋있어하고 그렇게 이제 날아다니면서 발차기 하는 거 참 멋있게 보긴 합니다만 물론 그런 화려함도 필요하죠. 대중화를 위해서. 근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 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런 우려입니다. 혹은 그냥 어린이들 보육, 네. 혹은 엘리트 교육으로 양극화되어 버리고. 근데 또 이게 태권도 학원 입장에서는 보육을 해야 이게 생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무도의 정신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고. 어떻게 우리가 절충점을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제가 서울에서 태권도장 운영하는 사범님을 또 취재를 했는데 네. 초기에는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도훈도 정하고 뭐 외우게 하고 딱 도복을 입게 하고 맨발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한 걸 지키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과 부모들이 좀 너무 다 빡빡하다고 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우리의 저기 외울 거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외워야 돼? 막 이렇게. 네. 그러다 도장을 중간에 그만두면 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막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또 복장이 다시 자유로워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자괴감이 드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좀 진화하는 건 필요할 텐데 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뭐 실버 태권도를 좀 활성화한다거나 경호로서의 좀 실용성을 강조하는 등 약간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련생이 아니라 어린이 고객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경호나 실질적으로 신체 단련을 할 수 있는 또 어른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네. 태권도장.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